누구나가 좀 익숙한 어떤 그런 이 형상이 있는 그림이라서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한데, 굳이 이제 향수라는 이 명제를 붙인 이유랄까 뭐 이런 것들은 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모두 다가 이제 이 가상의 현실이기 때문에, 가상의 현실이라도 이제 이 향수라는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늘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, 또 그게 또 붙이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. 또 향수라는 거는 또 우리 현대 미술의 아주 다양한 모습의 작품들이 많이 창출되고 또 창작이 되는 그 와중에서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입장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움에서 조금이라도 그 향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마음 뭐 등등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한 3, 40년을 녹색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, 그 녹색 그 자체가 우리 고향하고의 어떤 그리운 마음하고 매치가 돼서 아마 그러한 이 명제를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으시네. 전통적인 어떤 기법에 의한 그러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늘 강조를 했고, 또 높은 산을 피하기보다는 정복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늘 매진해 와야 되는데, 우리 전통적인 미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정복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자꾸만 학생들한테 강조도 하고, 또 그린다는 의미의 어떤 작품들이 이 현대 미술에서 차츰 사라져 가기 때문에 제가 늘 고집하고 있는 어떤 형상 미술이 계속 이렇게 창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. 또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가 조금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, 이제는 이제까지 취했던 어떤 거기에서 현대 미술과의 접합이라든가 또 현대 미술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구상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그런 예정이라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늘 즐겨 이렇게 표현하고 연구해왔던 바가 녹색의 어떤 변화에 주안점을 늘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녹색이라는 거기 변환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름 풍경밖에 그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, 겨울에도 물론 녹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, 그렇게 해서 이제 녹색의 변화를 좀 다양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소나무가 등장하게 되죠. 이 소나무는 다른 녹색하고 조금 달라 조금 중후한 어떤 그런 감이 있고, 다른 녹색의 가벼움보다는 어떤 그런 농익은 어떤 그런 색깔들이 많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등장하게 되죠. 이제 앞으로는 이 소나무 등장 이외에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다시피 추상성을 가미한 그러한 풍경들을 해나갈까. 아마 뭐 제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은 소나무보다는 인물이나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그 풍경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보면 뭐 이런 것을 계속 쭉 나가긴 하지만은 소나무라는 그러한 뭐 닉네임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좀 탈피할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이제 작품 세계를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고, 이제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제가 해왔던 어떤 그 그림,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제 그린다는 의미의 작품, 이거를 조금 완성도 있게 조금 앞으로 펼쳐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중이죠. 중견작가전이라는 거는 뭔가 조금 오랫동안 자기 작품을 해왔던 어떤 그러한 그 아카이브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고, 그래서 요번 이 문화예술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큰 작품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역량들을 선보이면서 이 전시회에 대한 무게감도 동시에 주기 위해서 일부러 큰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큰 작품은 아무래도
뭐 장소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고 해서 약간 밀도가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름의 어떤 요번 이 중견 작가전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. 2019년 11월에 아마 중국에서 그 코로나 나온 걸로 시작됐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물론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작업하는 많은 예술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. 그래서 2020년 이제 예정돼 있었던 이제 뭐 서울 전시라든지 동경의 이제 개인전까지도 지금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회복이 됐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감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. 그냥 작업실, 집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들이 좀 길게 가진 않았지만 좀 힘든 시간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예정됐던 전시가 다 취소가 됐으니까.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저 스스로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작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,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,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 시간들을 내가 견뎌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.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, 물론 이제 자연에 대한 탐구랄까,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해왔지만은, 이 바람의 정원이라는 이 시리즈 역시도 마찬가지, 그 자연의 일부잖아요. 일부인데 뭔가 좀 확장성이라든지,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, 작업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자꾸 되묻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진행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생물학적 나이로는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고, 작업을 대학 졸업 이후에 꾸준히 해왔지만은 벌써 제가 중견의 어떤 위치에 가 있나에 대한 부분. 근데 조금씩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바뀐 부분이라면은 작업에 대한, 제 작업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, 가치에 대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어떤 그 바운더리,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, 단순히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중견이 아니라 후배들이든 아니면 그 미술 학도들, 뭔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, 보탬이 된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. 네, 결국은 이제 본질의 이야기 같아요. 단순하게 이제 제 그 작업 노트에 보면은 그냥 재현을 위한 대상을 어떤 재현하기 위한 어떤 재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좋아하는, 이제 제가 바라는 어떤 그 작업관, 세계관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지금 얘기도 지금 완성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 되고, 스스로 살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냥 단순한 그 중첩이죠. 색의 어떤 중첩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산이다, 강이다,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그 거시적인 암흑으로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생각들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면 좋겠다.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대 아직 끝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유토피아를 이제 제가 꿈꾼다 할까요? 예전에 우리가 순수했던 그런 자연을 대했던 어떤 생각들, 그 순수함,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매일매일 조금씩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, 잠들기 전에 그 아쉬움을 또 다음날 가서 뭔가 또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, 찾기 위해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저는 한편으로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림을 또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,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그 예정된 전시는 내년 3월에 이제 뉴욕에 전시가 개인전이 있습니다. 뉴욕 개인전이 있고, 동경 아트페어에도 참여를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
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작업에 대한 어떤 서술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할까요? 그러니까 학습돼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저 자신한테 좀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또 앞으로 많은 시간 또 기다려지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한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물론 가다 보면은 또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시간을 또 지나봤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또 성장의 어떤 하나의 또 계기를 만들고 늘 그랬던 것처럼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게 어떤 뭐 작가의 어떤 소명 같기도 하고. 전공은 조각을 했습니다. 입체 작업을 해오다가 지금 전시장에 디피된 이런 작업들은 97년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. 뭐 재료는 컴퓨터 본체를 해체한 다음에 그 재조립해서 피스로 쪼우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안에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영상을 같이 하고.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디지털이라든가 과학기술 같은 어떤 그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SF적인 그 이야기를 좀 쓰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입체 작업, 설치 작업을 하고 혹은 작업한 것을 보면서 뭐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SF 소설 같은 걸 취미로 쓰고 있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는 뭐 우리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,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의 몸이 뭐 사이보그로 변하는 이야기,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야기도 만들어 보고 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과학기술, 뭐 디지털, 뭐 이런 느낌의 작업들의 그 작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해왔죠. 그동안 작업을.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작업을 보는데 배경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이번 전시의 제목이 라타바 신전에 간 미다스 여왕이에요. 그러니까 미다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그 상상한 라타바 신전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우화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번 전시의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뒤에 신전으로 보이는 라타바 신, 그 다음에 미다스 여왕, 그리고 미다스 왕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우화 속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은유 같은 거, 비판 같은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. 우리 과학기술이 그냥 부정적인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자는, 테크놀로지에 대한 맹신을 하지 말자는 경고 같은 거죠. 그래서 지금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서 좋아졌다는 아니고 그 가상과 현실을 중첩시키는 조화로운 세상을 꿈꾼다.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은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첫 전시를 했어요. 그때는 패기 넘치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3칸을 빌려서 개인전을 했거든요. 그때도 자동차 부품이나 뭐 철 같은 걸로 이제 작업을 3칸을 채웠죠.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시 이 대규모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라타바 신전이라는 이야기도 한 3년 정도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해 왔고 그 다음에 미다스 여왕도 몇 년간 이렇게 반복해 온 주제예요. 근데 이제 그 두 주제를 이번에 결합을 시켰고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의 최대치의 역량을 지금 여기서 발휘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. 굉장히 큰 공간이고 이 공간에서 뭔가 내 능력의 어떤 최대치를 발휘해 보자는, 그리고 이제는
어떤 큰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역량이 내 스스로 생겼다는 느낌도 들었어요. 자신감도.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에 이 중견 작가 초대전을 해주셔서 마음껏 했습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.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이야기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글쓰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못했고 역량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대한 작업들에 대한 그 능력이 좀 떨어진다면 제 상상을 바로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, 앞으로. 이제 그 신체적인 한계가 조금씩 오기도 하고 하니까. 그래서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. 그게 뭐 작은 조각, 작은 입체 작품이더라도 그 작업을 만들고 그 작품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른 변화된 영상들로도 제작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무한한 상상을 머리로 하고 문자로 먼저 옮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제 역량껏 표현할 수 있는 형식들을 찾아가려고 그래요. 그게 아마도 입체적인 게 될 확률이 높죠. 소품이나 이런 것들. 그리고 그게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과상공간에서 막 축제를 벌이는 어떤 그 영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. 지금까지는 이 영상 설치 위주의 역량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야기와 입체적인 작업들이 영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변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뭐 시간이 좀 길게 올 수도 있고 뭐 또 좀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전시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제가 할 수 있는 조각적인 요소들, 설치적인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본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했던 작업들이 한 20년 한 작업들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새롭게 또 다른 형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힘도 되는 것 같고.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도 이어지고 또 여기서 제가 마음껏 펼친 영향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뭐 젊었을 때는 작업이 보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울 때 작업들은 주로 이제 내 속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. 그렇다 보니까 한 20, 30년 전 작품을 보면은 지금 작품하고는 많이 다르다. 그때 작업들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고뇌나 슬픔, 뭐 고독. 아마 내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건강상에 좋지 않았고, 내 어떤 생각도 그렇게 밝지 않았다.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작품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. 나도 그 시기에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. 지금 이 작품들은 뭐랄까 또 내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다. 그래서 이제는 한 10년 전부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애착. 과연 저 사람도 어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지향점이고 목표가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떠올린 사람 중에서는 옛날에 김구도 있고 여기 독립투사들도 있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뭐 우리 뒷집에 할머니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삶의 일부도 내가 이제 좀 캐치를 해서 만들고 싶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조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작품들이 이제 500명에 대한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 이야기가 이 전체를 보는 한 사람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참
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닐까.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조각으로 표현을 해서 관객들한테 이런 어떤 검증을 받는다. 그런 계기로 이번에 작업을 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게는 이 작품을 깎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.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좋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이걸 깎을 때 그 순간에 내 즐거움도 있고 내가 뭐 대단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의미를 내가 새길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이걸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싶어서 이 조각을 하나하나 깎을 때마다 어떤 나의 정체성을 찾아간다. 나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수의 조그마한 소박한 이야기들을 이 500명에 담고 싶었다. 예,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이 나무를 깎는 거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나무에도 터치가 들어가 이렇게 깎는 게 만약에 돌을 깎는다고 치면 이렇게 갈아내야 되는데 갈아낼 경우가 많은데 이 나무들은 깎아내는 게 많아.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깎다가 보면은 이 나무를 앞면을 깎고 또 옆면을 깎아내야 되고 뒷면을 깎아야 되고 윗면 아랫면을 다 깎아야 될 경우가 나와요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스케치를 이래 내가 하잖아요. 스케치를 해서 나무를 이렇게 깎는데 앞을 깎다가 보면은 그 옆면을 생각을 안 해, 내가. 앞면이 몰두하다 보니까. 그렇다가 다시 옆면을 깎아가 앞면하고 맞추면은 잘 맞지가 않아요. 그런데 잘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단한 흥미가 있어요. 그 부분에. 이게 뭐고 하면은 그림은 덧칠을 해가지고 거기에 탁 바르는데 나무는 깎아가지고 옆면을 맞춰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옆면을 잘 맞춰지겠어요? 잘 맞춰주지 않아. 이제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500개씩, 1000개씩 막 이렇게 깎잖아요. 깎다 보니까. 거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, 의도하지 생각지 않았던 것, 그 다음에 유연적인 것, 이런 것들이 묻어 나와, 거기에. 그러면 그걸 보면은 비록 엉뚱하지만은 그거는 내 의식과 무의식 관계를 넘나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의 그런 선들, 면들, 깎다 보면 잘못되는 것들을 나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. 그래서 점점점 보면은 그런 면들을 좀 찾고 싶어, 지금.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은 투박하게 나가는 면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면들을 내가 만들 때 계획되지 않았다는 거. 그거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고. 제 작품을 딱 보면은 이거는 내가 간추려서 딱 이야기하면은 회화적 조각이다. 이렇게 좀 부제를 붙이고 싶어, 사실은. 뭐 이래 전시를 할 때. 그래서 이제 이 왜 회화적 조각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래 또 나무를 파내는 경우도 있고 그려놓고 이래서 칠하는 것도 내가 한 번씩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금방 어느 날 갑자기 김성수 이래 한다. 이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그림을 그렸어요. 그림을 그렸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수채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대학에 시험 칠 때도 수채화로 시험 치가다 내다갔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조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림을 했던 부분들이 내 몸에 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서며 나온 것 같아. 그래서 한 번씩은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제 드로잉을 할 때도 있어요. 이렇게 드로잉을 하면은 드로잉 하다가 좋은 선들과 면들을 이래
끊어내고 또 조각적으로 내가 덧칠을 하는 경우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가 하는 이 조각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채색이 이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것들이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이제 배어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뭐 꽃을 들고 있고 손을 모으고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하면은 참 무사한 일,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? 뭘 염원하는 게 잘 될 것인가, 말 것인가?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제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축복받는 인간, 좀 성스러운 인간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래 종교적인 맛도 조금 있는 것 같지요.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더 엄숙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싶었다. 이 조각 작품에 예,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. 예. 참 앞으로의 어떤 그 작가 활동에 대한 거는 나도 나를 예측할 수 없어요. 사실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이 작업을 하는 어떤 이 시간들이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. 즐거웠으면 좋겠고 내가 뭐 대단한 작가가 되기나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리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를 또 김성수가 무엇인가를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. 나 그걸 찾아야 된다. 그냥 그렇게 찾을 뿐이지 내가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계획을 정해놓고 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. 예. 예, 제가 뭐 졸업 이후로 뭐 30년 가까이 작업을 이렇게 진짜 활발하게 나는 이렇게 젊은 작가 때부터 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좀 많이 주어져서 국내외 활동을 진짜 많이 해왔는데 그 의외로 대구 쪽에서는 제가 전시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저를 이제 이게 뽑아주셔가지고 중견 작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되게 뜻깊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작업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. 활동 무대가 늘 뭐 해외 아니면 서울, 대구에서는 뭐 이렇게 제 작품을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많은 분들 시민들이라든지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작품을 이제 좋은 공간에서 이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그래서 이게 제 작품도 이제 대구에서도 조금 이제 활발하게 보여주면서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. 제 짙은 숲, 제 작품에서는 좀 여러 가지의 시리즈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짙은 숲이 이제 있는데 이 짙은 숲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수수께끼의 공간의 어떤 이 숲이랄까. 그래서 숲 작품을 보면 이게 손발 얼굴이 있는데 이게 각자 다른 사람의 손발 얼굴의 작품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남자든 여자든 어떤 손이 그 앞으로 나와서 다른 분의 어떤 몸에 닿아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는데 이게 숲 안에서는 이게 무수한 동식물과 생명체들이 들어있지만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그걸 부분적으로 한 번씩 이제 보여주는 어떤 물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불어일으키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수수께끼의 공간을 이제 재미있게 만들어 본 어떤 그런 시리즈입니다. 제가 대학 때부터 인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물만 엄청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.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애매모호한, 몽한 그런 인물의 표정의 느낌을 보면서 되게 또 재밌고 연구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남자는 주로 보면 무표정하고 몽환적인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표정을 갖다가
제가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. 꽃무늬 천을 입은 여인, 근데 이 원래 옷은 아니고 그냥 꽃이 이 사람을 덮고 있는, 보호하고 있는 그런 컨셉에서 나왔는데, 그래서 보면 이자들은 꽃무늬를 이제 이렇게 입고 있는 꼭 원피스 같은 느낌,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발전해가지고 이제 실제 또 생화가 사람을 덮고 있는 그런 시리즈가 또 한때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게 청아 문양의 어떤 그런 문양이 사람을 덮고 있는, 동물을 덮고 있는, 그게 꼭 청아 백자 같은 느낌도 나지만 또 꽃무늬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묘한 그런 느낌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 작품에는 약간 항상 좀 현실과 아주 초현실도 아닌 아주 가까운 현실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중간에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, 제 그림을 보면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좀 다른 느낌으로 와줬으면 또 그렇게 또 다르게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1년, 2년, 3년을 봤을 때도 그 느낌이 다 다른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묘한 그 향수가 약간 있지 않는가. 저도 이제 그런 중간에 어떤 비현실적인 묘한 이런 풍경이 꼭 처음 본 느낌의, 이게 어디서 생각을 했는데, 아니면 꿈에서 생각을 했는가, 아니면 이게 누구한테 들었는가, 그렇지만 이 풍경 자체가 처음 본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경험을 생각을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을 제가 또 좋아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. 예. 이 작업할 때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또 큰 전시다 보니까 공간도 크고 높고 이래서 또 작업이 그 공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공간에 맞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사이즈라든지 이게 제가 생각을 좀 계획과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스케일도 좀 더 크게 뭐 이렇게 제가 하였고요. 제가 이제 항상 제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한 번 정도는 좀 새로운 작업을 좀 실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,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저 오른쪽 그림 보면은 배경이 없어지고 이게 나의 어떤 매개체라든지 부속물들 아니면 나의 모델들 그런 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놓여 있으면서, 그리고 약간 비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 색면 축선이라든지 선, 드로잉 그런 부분하고 내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놓여지면서 또 나름대로의 새로운 작업을 시도한 작품도 이번에 또 처음으로 선보여서 되게 또 이게 기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항상 제 전시할 때 뭐 평면하고 설치하고, 설치 작업은 주로 제 모델천인데 모델천을 입히고 촬영해서 작업을 하는데, 이제 그걸 갖다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천을 일부를 갖고 와서 이제 설치하고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거 재미있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